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이재명 공소 제기된 범죄 총정리 해가지고요.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크게 재판은 4개로 됩니다.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그 위정교사, 그리고 이제 그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이제 위례 FC, 요거는 이제 엮어서 이제 그 하나가 재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쌍방울 대북 송금이 수원에서 아마 이재명이는 서울로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넘겨주면 안 됩니다. 이재명이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 왕복 2시간 더 뺏기니까 절대 서울로 보내주면 안 돼요. 이거 보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수사나. 그래서 이제 그 수원에서 크게 재판은 4개가 진행된다. 근데 그 사건은 보면 이게 크게 보면 아까 제가 대장동, 백현동, 위례 FC 4개 묶여 있잖아요. 그 4개에다가 그 다음에 선거법 위정교사, 대북송금 이렇게 그 3개를 더하면 7개가 되는 거죠. 큰 범죄로는 이게 7개인데요. 또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조인들이 말하는 범죄 개수는요. 예를 들어 이제 성남 FC가 있잖아요. FC가 이제 돈 받은 기업이 네이버, 두산 차병원, 푸른 위례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는 무죄가 돼도 두산은 유죄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각 결론이 다를 수 있잖아. 이러면 이게 그것도 한 개의 범죄로 봅니다. 따라서 이제 FC 사건도 실체적 경합범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이게 그 기업마다 한 개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진짜 쪼갠다는 거예요. 범죄 개수. 이렇게 우리가 형법상의 범죄 개수로 보면요. 개수로 보면 이게 대장동이 2개예요. 배임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2개입니다. 그 다음에 백현동은 하나예요. 배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위례는 부패 방지법 하나입니다. 그 하나예요. 그 다음에 FC는 4개로 봐야 돼요. 4개. 그러면 이제 8개죠. 8개. 그 다음에 위정교사하면 9개잖아요. 근데 선거법은 2개로 봐야 돼요. 김문기 몰랐다는 거하고 국토부의 협박은 전혀 다른 상황이고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1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 법적인 죄수로 보면 이게 11개가 되는 거죠. 다시. 범죄 1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이재명의 총 범죄 중에 이제 제가 순위를 매긴다면 이제 그 한 3가지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보면 크게 4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거 중에 어떤 순서대로 먼저 최종 확정이 될까? 어떤 범죄부터 제일 먼저 그 확정이 될까? 재판이 언제 끝날까 이 말이죠. 이 순서도 궁금할 거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느 범죄가 가장 100% 유죄가 나올 확률이 어느 범죄가 가장 높을까? 이것도 이제 일반인이 볼 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유죄 확률이.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어떤 범죄가 형량이 제일 많이 나올까? 형량도 중요하죠.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제가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보면 지금 이제 유죄 확률이, 재판이 언제 제일 먼저 확정이 될까? 제일 먼저 나올까? 이거는요. 1등은 이제 위정교사로 보는 분이 많아요. 위정교사는 이제 이미 재판 날짜가 7월 달에 2번 하고 끝낸다 그랬어요. 이미 정인이요. 3명, 6명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 3명 한 번에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아마 마지막 피고인신문 구형하면요. 한 8월 달. 그리고 이제 선고가 늦어도 9월 전에는 무조건 나오는 위정교사. 이게 제일 빨리 논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어떤 분은 뭐 공직선거법이 빨리 논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공직선거법은요. 이미 늦었어. 이미 한성진, 강규태 후임 오면서 빨리 신속하게 할 의지가 없고 지금도 널널하게 2번씩 하는데 아직 정인이 좀 많이 남았어요. 공직선거법은. 그래서 저는 위정교사가 1등 논다. 그 다음에 당연히 공직선거법이 2번째로 확정된다. 이래 보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이번에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미 이화영 재판에서 거의 다 신문을 했고요. 정인들. 그리고 이제 사건이 하나잖아요. 따라서 이제 3번째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 아마 늦어도 내년까지 나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 대장동, 백현동, 위례 FC는 막막합니다. 성남  이재명이하고 정진상이만 성남 FC를 서울로 가져왔잖아요.
나머지 성남FC 뭐 두산의 임원도 있고 많잖아요. 관련자들. 나머지도 한 7, 8명 재판 받거든, 성남에서. 근데 그 정인이 410명이 410명. 와, 그러면 이게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 대장동, 지금 이게 백현동 위례 많잖아요. 이거요. 이게 3년 내에 녹이 어렵다는 거예요. 3년 내에 녹이 쉽지 않다. 이재명 측이. 그래서 저는 순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단 위정교사 선거법은 바로 연내에 놓을 것 같아요, 올해. 그 다음에 내년쯤에 대북송금 1심 놓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대장동은 기약할 수가 없다. 기약. 이런 데 순서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가장 그러면 유죄 확률이 높은 게 뭐냐? 이거는 이제 그 가장 뼈아픈 게 뭐냐?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모든 범죄가 유죄 놓을 것 같아요. 모든 범죄가 다 유죄가 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이재명 관련자들 중에 무죄 놓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김용도 5년, 김인섭도 5년, 이화영은 9년 6개월, 배소연도 이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이게 유죄는 놓는다고 저는 보는데 그 중에 가장 유죄 확률이 높은 게 이재명 측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 그게 바로 쌍방울 대북 선거입니다. 야, 어제 방송에도 나왔어요. 지금 이재명 캠프는 비상 걸린 게 이거 쌍방울 대북 선거 이게 우리 제일 힘들다. 이제 큰일 났다. 비상이다. 이럽니다. 왜? 이거야말로 이게 이화영이가 너무 이화영이가 조심성 없이 너무 그때 심하게 그냥 했어요. 쌍방울이 뭐 법인카드부터 해가 뭐 자동차도 타고 그러면서 온갖 이재명하고 전화도 바꿔주고 워낙 그렇게 조심성 없이 이화영이가 일을 저지르라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이화영이한테 다 떠넘기기에도 불가능하지. 왜? 이화영이 열받으면 다 부르면 큰일 나거든요. 이화영이가 입 열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해찬이하고 다 죽어요. 이해찬이가 죽는다니까? 이재명도 죽지만. 그러니까 이화영이를 건드릴 수도 없고. 건다고 정말 꼬리 자르고 지 혼자 다 덮어 씌워놨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도와는 줘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검사들만 공개하는 거예요. 야, 검사들 너 해유했지? 특검하자, 탄핵하자. 아니, 이거요. 이화영이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이화영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이화영이가 국회의원도 2번 하고 부지사인 사람인데 그래, 그래 검사가 술 한잔 따라준다고 막 그게 회유대 넘어가냐? 그게 이재명 팔아먹냐? 이게 이화영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거 우리 일본 무사 같으면 할복 자살합니다. 일본 무사 같으면 할복 자살합니다. 이화영. 안 부끄럽냐? 진짜 술 한잔 검사가 따라준다고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 부르면 회유당했다면 너 부끄럽지 않나? 제 같으면 자살하면 자살, 뭐 극단적인 선택하면 저기서 선택하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심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에는 드디어 올 게 왔다. 제일 어려운 게 또 이게 국민 여론이 안 좋아. 북한에 갖다 준 거니까. 또 요즘 이게 북한이 막 풍선 우물 쓰레기 버리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대북 송금이 방어가 제일 어렵다. 유죄 확률이 제일 높다고 분석해, 자체적으로. 그런데 법조인들은 달라요. 검찰이나 법조인들은 가장 확실한 거는 성남FC의 그 제3자 뇌물죄. 이거는요, 우리 형법책에 제3자 뇌물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빠져나가기가 불가능하다. 이재명이 이 제3자 뇌물죄가 무죄가 되면요, 우리나라 형법에 제3자 뇌물죄는 이제 없어야 됩니다. 왜?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 부정하게 청탁하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불우이웃 돕게 해도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대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면 판례입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장 판례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 이제 뭐 공정거래위원회 어떤 청탁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잘 됐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좀 줄라 했더니 위원장이 어이, 나 돈 안 받아. 나 청렴한 관리야. 나 돈 안 받아. 그냥 저 가난한데 절에다가 시주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중생들 구해. 절에다가 시주해. 이랬단 말이야. 야, 이게 유죄래. 이게 제3자 뇌물이야. 왜? 막 부정한 청탁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네가 다니는 사찰이니까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핵심이거든요. 청탁만 하면 아프리카 난민 돕기 이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두산이든 네이버든 차병호이든 청탁했잖아요. 우리 민은 해결해달라, 용도 변경해달라, 앞에 도로 진입 연결해달라 청탁하고
돈은 이재명이 네 주머니는 아니어도 지가 구단주로 있고 아니면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불이웃 돕기도 아니잖아요. FC 그냥 편법 도와주라. 이게 불이웃 돕기도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지 광내는 거예요. 얼굴에. 지 구단주니까 성적 좋으면 지 광내고 안 그러면 저희 성남시 예산 때려야 되거든요. 이게 무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청탁이 제일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FC가 제일 유죄 확률이 높다고 봐요. 뭐 다 유죄 나오지만. 근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을 압할 겁니다. 뭐 저는 이제 그 유죄 순서는 조금 이게 민주당과 법조계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전부 다 뭐 저는 100%다 유죄는 유죄다. 이렇게 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형량은 뭐가 제일 높을까? 이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유죄만 놓으면 형량은 당연히 대장동이 제일 형량이 높죠. 왜냐하면 거기는 FC 뇌물이 133억 있잖아요. 133억 뇌물이 있고 거기에 대장동에 4,895, 4895 이런 게 배임죄도 있고요. 백현동에 200억 배임도 있고요. 다 이게 무기징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나 또 이게 있잖아요. 따라서 형량은 뭐니 해도 이게 대장동 FC 4개 있는 게 제일 높다. 그게 원칙대로 하면 그 정도 형량이면요. 제가 보기 무기징역 또는 40년 이상 나와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200 몇십억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줬다고 그 말 타는 거 있잖아요. 말 삼색의 성마 이걸로 이게 뭐 30 몇 년씩 구형했잖아요. 그걸로 비하면 이게 이거는 40년, 50년 구형할 이런 범죄인데요. 근데 뭐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형량이 높은 거는 중요한 게 형량이 높은 거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죠. 요거는 이게 한 20년 정도 구형할 거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뇌물 110억이거든요. 800만 달러. 112억. 그럼 이게 이화영이 15년 구형했잖아요.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당연히 20년 이상 구형이다. 20년 이상.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근데 문제는요. 형량이 높은 거는 대장동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대북 송금인데 진짜 형량은 낮아도 중요한 게 위정교사와 선거법이다. 이게 형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빨리 노니까. 위정교사하고 선거법이 빨리 노잖아요. 근데 위정교사는 일반 범죄니까 집행유예만 넣어도 형량은 낮죠. 집행유예 이상만 넣어도 이재명이가 배지가 달아나면서 출마를 못한단 말이야. 집행유예 이상만 넣어도 빨리 노니까. 그래서 저는 위정교사가 제일 빨리 노니까 형량은 집행유예만 넣어도 엄청나게 만족한다. 물론 이재명이 뭐 김용의 위정교사 한 사람 다 구속됐잖아요. 이재명이도 이게 위정교사로 구속되는 게 맞는데 뭐 구속되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집행유예 이상만 넣어도 이재명이 출마를 못한다. 출마를. 벌금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형량이. 그 다음에 형량은 가장 낮게 넣을 거는 공직선거법인데 중요한 건 이게 100만 원이 중요해요. 100만 원. 형량은 제일 낮아. 그런데 100만 원만 넘게 넣어도 오늘 칼럼 또 넣었잖아요. 434억을 토해낸다. 그 다음에 5년간 출마를 못한다. 그 다음에 배지나 당대표 다 날아난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량이 뭐 30년, 40년도 중요하겠지. 장기적으로 재판 끝나면. 근데 당장은 선거법에 100만 원 넘으면 된다. 위정교사 집행유예만 되면 된다. 왜? 일단 난리 나야지. 방탄 갑옷부터 다 벗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방탄 갑옷부터. 이래야지 이게 확실하게 20년, 40년 살릴 거 아닙니까? 따라서 형량의 순서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위정교사나 우리 선거법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기준으로 크게 4개 재판인데 어느 게 제일 먼저 확정될까? 그 다음에 어느 게 유죄 확률이 제일 높을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느 게 형량은 제일 많이 높을까?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법조계의 일반적인 법조계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사법부를 계속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기소 다 해놨잖아.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의 시간이다. 법원이 신속한 의지로 이재명이 재판이 엄청나게 많잖아. 이제 이걸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확정 짓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